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API 통신을 위해서 백엔드 서버를 먼저 만들어주고 백엔드 서버와 프론트엔드가 통신하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구현을 했고요. 홈페이지와 헤더, 그 다음에 어사이드, 레이아웃까지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홈페이지에서는 센서에 대해서 값이 변하는 걸 만들었고, 그 센서에 대한 값이 변할 때는 하우스에 대한 ID 값으로 값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한 것은 뷰엑스를 통해서 전역적인 상태 관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하우스의 ID 값을 기반으로 센서가 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API 통신을 해야 되는데 API 통신을 하기 위한 백엔드 서버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엔드라고 하는 폴더에서 구성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엔드 폴더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될 것은 백엔드에 대한 서버를 구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시작을 해 볼 거고요. 이쪽 폴더 부분에다가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엔드를 사용할 때는 익스프레스의 서버로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src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하나 src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pp.js 일단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p.js에서 우리가 작성될 내용은 실질적으로 서버가 켜지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src에는 우리가 백엔드 서버에는 총 4가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우터를 거치고 그 라우터에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는 그 경로를 만들 건데 그 경로에 따라서 각각의 컴포지션이라든지 컴피그, 그 다음 모델, 그 다음에 유틸과 같은 각각의 폴더들을 구성해서 실제 서버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pm init을 통해서 y 값을 줘서 일단은 npm을 먼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노어라고 해서 git 이그노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줄 거고요. 이 이그노어 부분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은 우선은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분부터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pm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줄 건데 npm i 입력하시고 여기에 body parser라고 하고 엔터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REQ, RE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프론트와 서버가 통신을 할 때 그 바디 값으로 들어오는 값이 서버에서 받을 수 있는 값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HTTP 요청의 본문이 바디로 오는데 이 파싱하는 미들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할 것은 npm i를 쳐서 course라고 합니다. 이 cors라고 하는 부분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npm i를 통해서 여기서 nodemon이라고 해서 설치를 총 4가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CORS는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고 하는 CORS의 한 출처, 그 다음에 도메인 프로토콜 포트에서 실행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출처의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버와 지금 프론트엔드 서버와 그 다음에 백엔드에 대한 서버가 서로 다르고 포트가 서로가 다른 형태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포트가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CORS를 사용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프론트 서버와 백엔드 서버 두 개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노드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드몬은 우리가 서버를 컨트롤 S를 눌렀을 때 서버가 다시 껐다 켜지면서 우리가 적용한 코드가 실질적으로 서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다음에 설치할 부분은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npm i를 통해서 바벨이라는 걸 설치를 할 겁니다. 이 바벨 CLI, 그 다음에 코어, 노드, 그 다음에 프리셋 env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춰놓고
라이브러리부터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설치할 때 우리가 npm i를 하는데 여기서 dev dependency라고 해서 개발할 때만 필요한 내용이라고 명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되고요. 노드문도 여기서 노드문 이 부분도 dev dependency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전 버전들과 호환되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뭐 ES6 기준으로 이전 버전들과 호환이 되는 거고, 이 변환이라고 하는 작업은 트랜스파일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 CLI는 무엇이냐? 명령줄에서 바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며, 소스 코드를 트랜스파일링하고 출력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그럼 바벨 코어는 뭐냐? 바벨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패키지로 코드 변환 엔진과 핵심 API를 제공하고 있고, 노드는 노드.js에서 바로 ES 플러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며, 개발 환경에서 코드를 먼저 변환하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 env는 타겟 환경에 필요한 변환과 플리필이라고 합니다. 플리필을 자동적으로 결정하고 지원하는 브라우저나 노드 버전을 설정하면 알맞게 코드가 변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죠. 임포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from 여기서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바벨 때문이다. 원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여기서 require를 통해서 실제 익스프레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익스프레스를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려면 이게 옛날 문법이기 때문에 현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의 과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바벨을 사용을 한 것이고, ES6의 문법, 에로 펑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ES6 이상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익스프레스 서버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콘스트를 통해서 앱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트를 지정할 수 있고 호스트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포트만 지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점 하고 리슨을 통해서 특정 포트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로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가 켜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서버가 켜졌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해 줄 건데, 서버가 http 그 다음에 여기서 로컬 호스트 포트에서 실행 중입니다 라고 작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서버를 켜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package.json 파일로 가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서버를 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동작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워주고 dev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노드몬, 그 다음에 여기서 exec라고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바벨 노드에 그 다음에 app.js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상단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이라고 하고요. 바벨 rc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바벨 rc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이 부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괄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프리셋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에리어 하나로 바벨 프리셋 env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exec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드몬에게 다음에 오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라고 지시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벨 노드라고 되어 있죠. 바벨 노드는 EX6 문법으로 작성된 코드를 노드.js로 실행시킬 수 있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의 작성을 통해서 지금 바벨을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서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을 열어주고 npm run dev를 실행시켜 보면은 서버가 실행 중입니다 라고 뜨면은 정상적으로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미들웨어만 3가지 설정해주고 여기서 서버 설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붙여주고 첫 번째 미들웨어를 설정할 부분은 여기서 그냥 미들웨어 설정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use를 통해서 여기서 express의 JSON이라고 해서 넣어주고요. 다음에 미들웨어는 여기서 app.use를 통해서 express의 URL 인코더를 true 값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extended를. 그 다음에 여기서 app.use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여기서 CORS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할 건데 오리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설정 값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2가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HTTP 로컬 호스트가 우리가 서버가 지금 프론트엔드 서버는 15173으로 되어 있는 포트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덴셜을 true 값으로 주고 이렇게 미들웨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첫 번째 JS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HTTP 요청에 JSON 본문을 파싱하는 과정이고요. 클라이언트가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주로 포스트나 풋 요청에 따라서 이를 JSON 또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하여서 REQ 바디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REQ body.name을 하면은 우리가 특정한 값으로 나온 name을 서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설정한 부분은 여기인데요. 이 app.use를 통해서 URL 인코더를 맞춘 것은 HTML 폼 데이터를 파싱을 하는 거고 폼 데이터를 제출할 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XWW 그 다음에 뭐 폼 엔코더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 라이브러리인 이 쿼리 스트링을 사용하고 싶으면 extended의 first 값을 주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xtended를 true 값으로 주면 중첩하는 객체가 있으면은 그 중첩 객체를 받겠다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설정을 false를 통해서 중첩하는 객체가 없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스 부분을 우리가 임포트를 통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류도 잘 확인하고 컨트롤 S 눌렀을 때 서버가 재실행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전에 말했던 그대로 이 CORS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는 거고요. 다른 도메인 포트에서 API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정한 사용자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특정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로컬 호스트는 지금 현재 우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형태이지만 이걸 만약에 공인 I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메인을 넣었을 때는 네이버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요청을 하면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서버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콜스 사인을 통해서 여기서 특정한 사용자만 우리한테 요청을 해줘. 그 요청에 따라서 우리도 처리를 해줄게 라고 하는 서로 간의 하나의 규약이 생긴 겁니다. 이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부분의 설정은 무엇이냐? 쿠키, 인증 헤더 등의 자격증명 정보를 포함한 요청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세션 등에서 나중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true 값으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get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루트로 접속을 했을 때 가장해서 만들 거고 여기서 res send 값을 통해서 만들 건데 그냥 간단한 문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xpress 서버 API 서버가 실행 중입니다. 라고 우리가 만들어주고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와서 보니 여기서 루트에 해당하는 경로로 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서버가 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속을 해보면 익스프레스 API 서버가 실행 중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뜨는 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